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해봐서 아는 데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우리 적토마의 기운이 확실히 넘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우리 박가가 예. 전성시대입니다. 박지훈? 특히 박지원? 학렬이 지자가 예. 박지원, 차기. 예. 국회의장. 왜 뒤에 말은 안 하세요? 내 제가 말 사촌 동생 박지훈. 방송인 변호사죠. 네.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 하는 박지혜 의원. 네네. 그것도 우리 사촌 동생이에요. 박지 모임으로, 예. 박지땡 모임으로 그리고 좀 해야 되겠네요. KBS 아나운서 박지원. 예. 여자.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급하게 박지땡 그건 뭐냐?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 우리 말고. 박지훈 변호사님 그게, 얼른 찾아주세요. 박지땡. 박지희라고 이제 예. 아나운서인데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박지원 피겨스케이팅 선수. 예. 피겨스케이팅 아니죠. 자. 아무튼 박씨 전성시대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과 사촌 동생 박지훈이 오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방송을 들으셔야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야, 우리 또 신년이사 제대로 해주시네요. 우리 시사 야생마와 정치 세순의 한 자리가 너무 좋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적토마 기운에 가장 어울리는 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아닐까 싶어요. 제가 토끼띠입니다. 날띠는 아닌데 제가 아주 막 날뛴다는 그런 의미고 근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진행하다가 잘렸잖아요. 근데 윤석열 예. 잘렸어. 예. 지금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많은 걸 하시죠. 잘린 사람을 시사인에서 데려왔다? 이건 분명히 공정 언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더 축하할 일 있지 않습니까? 1심 무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 상诉포기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주범이에요. 주범이세요? 무죄인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의 구성 공소사실의 안에서는 주범인. 예. 맨 처음에 발단이 뭐냐? 박지원이 국방 SI 군사 첩보를 삭제를 지시해서 예. 삭제가 됐다. 그래서 간 곳 없다. 이것이 윤석열이 지시해서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고발한 거예요. 물론 감사원도 같이 부안활동했죠. 그런데 주범이 무죄면은 박 변호사. 네. 정범은 다 당연히 무죄입니다. 무죄 아니에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범죄 성립할 수가 없죠. 네. 종속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주범이 무죄면 종범들은 싹 다 그리고 무죄가 됩니다. 존경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주심 놀라워요 또 그거. 재판장이셨죠. 하필이면 또 지기현 그분이 부장판사. 아니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지기현 부장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고 예. 거기에서 희망을 봤어요. 오. 저런 판결을 하는 지기현 부장이라고 하면은 재판은 좀 재밌게 진행하지만은 선고는 엄격하구나. 예. 그러면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예. 왜? 상급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잖아요. 그렇죠. 이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려면은 예. 지기현 부장 판사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등 우리 5 피고인이 무죄이면은 윤석열은 사형 무기징역이다. 네. 이 희망을 봤다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법무관 훈련 동기입니다. 예, 그러시죠. 오랫동안 친분도 있었고 제가 딴 방송에서 지기현 재판장 부장 편을 좀 들었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제가 항상 그대로 얘기했어요. 좀 재밌게 하긴 해도 판단은 그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미리 했어요. 예. 이 사건 무죄해야 되는데 무죄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예고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2월 달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저는 사형을 선고할 것으로 봅니다. 사형 선고요? 사형 선고합니다. 이야.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기현 부장 판사한테 예. 첫날 재판을 받고 저분은 재판장이 아니라 사회자다. MC. 예. 네. MCG. 그렇게 했는데 맞잖아요. 예, 재밌습니다. 우리 실제로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어요. 박지원 변호사하고 방송하면서 예.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지기현 부장 판사를 법사위에서나 어디에서나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 네, 이해 충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야 이번에 판결문을 보니까 기가 막혀. 예. 그래서 저는 5건을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예. 25번째는 별도로 음. 판결문을 낭독하시더라고요. 예. 낭독하는데 그 25번째 것은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은 김홍희 예. 경찰청장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관계없는 서훈 전 안보실장을 거기에다 끼워가지고 항소를 하는가? 저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나 서훈 안보실장이나 항소심에서도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은 사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유일하게 항소된 부분들. 그러게요. 예. 그런데 왜 항소를 해가지고 그런데 예, 고생하게. 이제 검찰이 친절한 검찰시 국민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10% 20%의 국민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훈 원장 등 김홍희 청장은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 예. 이걸 확신합니다.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지기현 부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예. 글쎄 뭐 좀 사회자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레크레이션이 그 저도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아, 그런 재판 진행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예. 되나 근데 저는 한 20년간 알았거든요. 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훈련을 받는데 이제 행군 훈련 같은 게 가장 힘들어요. 한 20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50분 걷고 행군하고 10분 쉬면 우리가 한 100여 명이 법무관 동기였는데 딱 2명이 떠들었어요.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웃기고 성대모사 하는 사람 2명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기현하고 저였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저랑. 예. 저는 저분은 판사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됐더라고요. 저 변호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펌 예, 같은데. 예. 근데 판사가 됐고 어쨌든 돌아서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이 중요 재판을 맡았는데 아쉽긴 해요. 그런 구속 취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레크레이션식으로 지금 사회자를 그렇긴 한데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만약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되면 2심에서 깎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깎이더라도 무기니까요. 예. 예. 그래도 또 국민들이 가지는 그 사형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아니, 있어서 내란죄는 예. 사형 아니면 예. 무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윤석열은 사형 언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해요. 어차피 집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정의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 우리나라는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질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덕수, 김건희, 윤석열이 2월까지 선고 나면은요. 예. 윤 어게인 예. 요행을 바라고 지금도 윤석열이가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는 장동혁 등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이분들은 급속히 몰락해서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몰락한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없어질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없어질 것이다. 한덕수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21일에 선고가 1심이 나올 그렇죠. 예정인데요. 혹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할 수밖에 없어요. 반성을 하고 있지 네, 그렇죠. 않아서. 그리고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죠. 대리하신 분이 만약에 그 CCTV를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면 탄핵도 했을 탄핵이다 텐데. 예. 했잖아요. 예. 구형이 15년이거든요. 그렇죠.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5년보다 더 선고가 그 높게 나올 수 언저리에 있다. 나오면 예.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제 국회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형이 한 2, 3년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게 좀 관행 비슷하게 됐는데 예. 이 사람은 지금 정치인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고 내란 그렇죠. 부두목이에요. 부두목이에요. 부두목. 그러면 예. 10년 이상 정도 나오면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예. 법원에서 그러면 이건 영장을 냈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법원 판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위법성 인식이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박성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구속이 된다 가정했을 때는 예. 상당히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구속을 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될 저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덕수, 김건희,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것이 금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거고 저는 작년도도 어디 가서 이제 우리 담배식 같은데 축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작년도는 우리 역사가 발전한 아주 예. 좋은 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되고 감옥 가고 김건희 갔다. 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좋은 해였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확실히 해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 적토마의 기운으로. 없습니다. 예.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댓글창에는 사실 이제 내란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처럼 사람들의 좀 걱정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이제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지적도 참 많거든요.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좀 엄벌을 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댓글에는 꽤 많은데요. 왜 댓글 그런 걸 다 써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의원님. 아니 왜냐하면 오늘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난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박지훈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뭐 김병기 의원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요. 아 이거 이 얘기가 좀 매치는 안 될 것 같은데 박나래 씨 사건이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매니저하고 연예인 아.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관계가 예.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증거들은 보좌관들이 갖고 있고요. 예.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강자가 손해 보면 자산이 좀 잃을 자산이 많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김경희 원내대표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시작부터 불리하다. 아. 제가 변호사라면 저는 합의를 봤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 그런 사건의 변호사라면 예. 막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끝까지 가면 갈수록 김경희 의원이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범죄에 가까운 일이 된다 그러면 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박나래 씨도 지금 뭐 박나래 씨는요. 하지만, 네. 우리 목포 출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하고도 잘 알고 네.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안 사실이니까. 좋아요. 자기 어머님이 네. 식당을 해서 예. 박나래 뒷바라지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강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약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음. 우리 박나래 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그 업보를 치르면은 반드시 좋은 연예인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밥 한번 사주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참 중진 의원으로서 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역 의원들을 비판하면은 제가 손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번 비틀어져서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초재선 의원들이 좀 개혁적으로 들고 나왔어야 된다. 빠르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안 나오니까 뭘 생각하는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박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당 후사하는 것이 좋다. 예. 이것은 김병기 의원이 자신이 결정해라 했는데 오늘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아침 방송에서 이제는 당에서 결정해라. 당에서. 네. 예. 감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빨리 해라. 12일에 나온다 이렇게 보도가 있던데요. 12일이면은요. 지금 일주일 더 얻어 맞아요? 빨리 그러면 안 결정해야 돼요. 된다. 그래서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의심하면 나가라. 예. 나가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이겨가지고 돌아와야지. 지금 백약이 무효예요. 그리고 아니 맞을 매를 일찍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강선우 의원 보세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탈당해라. 강선우 의원한테 네, 직접. 자진 탈당해라. 예. 그랬더니 아니 탈당까지요? 안 그러면 너는 출당 당한다. 했더니 자진 탈당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당에서 제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가슴 아팠어요. 자진 탈당했으면 그대로 두지 왜 제명까지 하는가 했지만은 강선우 의원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김병기 의원한테는 전화하셨어요? 아니 글쎄 예.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결백하다고 하면은 경찰 수사에서 살아 돌아와야 돼요. 박지원도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25년 서초동 고객이었지만은 제가 살아오잖아요. 예, 그 수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서초동 재판까지. 고객이라는 게. 재판. 재판 그렇네요. 뭐 그런데 저는 김병기 의원이 선당 후사의 길을 갔든지 당에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 왜 만신창이를 만들어 가지고 네. 탈당하라고 하느냐. 이야기하시지 그러셨어요. 강선 의원 때. 글쎄 그런 얘기는 제가 선배가 돼 가지고 예. 또 저는 이 김병기 의원은 저랑 같이 국정원에 예. 국정원은 내 선배고 정치는 내 후배인데 예. 제가 이 공천 받을 때나 이런 때 저에게 많은 격려를 주셨어요. 저를 올드보이라고 공천 안 준다 하니까는 제가 전화하면은 큰형님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계십시오. 큰형님은 공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어떻게 공천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많은 격려를 줬고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의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 표가 많아요. 아, 조직을 잘 한다는 그래서 말씀이군요. 연락 안 하신 겁니까? 그렇지만은 아, 예. 말은 진짜 바로, 솔직한 자리입니다. 이거 너무 솔직해지네. 말은 바로 해줘야 돼요. 바로. 그래서 나는 와. 김병기 의원이 제발 오늘 저녁이라도 자진 탈당해라.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예. 내가 그거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다 증거도 없는 것들이에요. 수사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시라. 부인이나 예. 두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지고 나가주면은 조용해집니다. 그건 언론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아주 호의적이진 않아요.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뭐라도 나오면 아니, 진보적인 시사인부터 호의적이 아니에요. 아니, 의혹이 나왔으니까. 예, 근데 그런 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수기 네, 대표가 대표님, 네. 저보다 시사인 주식 살아요. 난 머리 안 돌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최근에 민주당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예. 언론들이 막 뭐 이렇게 하는 뭐 해야 되죠. 의혹 제기해야 되는데 다 걸음 빨리 조치를 했었어요. 아. 뭐 장경태, 예, 김남국 뭐 예. 등등 그거에서 사실은 크게 그 언론이 뭐 하질 못했거든요.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김병기 의원께서 판단을 좀 하시면 더 거론되는 거는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예. 지도자는 때로는 잔인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국민이 의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은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그건 아니다. 국민이 감동할 정도로 그 앞에 가서 질러버려라. 예. 그래야 감동을 받아서 국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시사인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만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선제적 조치를 스스로 하시라. 해야지. 예. 예, 그 굉장히 고언이고 충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대단한 하겠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 민주당 이야기를 하나도 안 아이고 들을 수가 나 없는 게 의장 떨어졌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 아니 우리 박지원 의원님 지금 아직 의장 레이스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예, 지난주일부터 제가 늘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닌 국회 본회의도 이러고 갔어요. 그 계엄 해제 때도 이 모습으로 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양복에 넥타이를 쫙 메고 나가니까는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의장 나오신다더니 진짜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집에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예, 지금 이 방송 끝나면 저는 광주로 가서 아이고, 박균택 의원 부친상 아, 조문도 예, 하지만 예. 내일 모친, 광주 국회의원 정준호 의원이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예. 가고 또 내일 광주 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이라고 우리 해남 분이에요. 그분이 신년 할애식을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내일 올라와요. 그런데 국회가 말이죠. 네. 여야 국회의원들 다 외국 갔습니다. 이것도 또 표 안 찍어줄 일만 하는데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 의원들이 라스베가스에 CES
아, 예, 많이 음. 가셨더라고요. 많이 갔어요. 그건 예. 잘 간 거예요. 음. 그런데 나는 5선 의원 하도록 국회 예산으로 외국을 딱 2번 나가봤어요. 아. 최근에 의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베이징 오니까 예, 같이 전승절 가자. 때. 예. 전승절 때 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도저히 얽혀가지고 도저히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이낙연 총리가 형님이 가셔서 니카이 간사장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쇼. 그래서 제가 문희상 의장한테 그래도 니카이 간사장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지 않느냐.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로 예. 하루 저녁 갔다 왔어요. 예. 그리고 한 번도 외국 안 갔어요. 왜? 금기연례 지키려고. 예. 그런데 법사위에서 외국 나가면서 나는 나가자 말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가. 왜 그러냐? 말 좀 하세요, 여러분.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가셔야지. 예. 원장님은 충분히. 대표님은 금기연례 지키려고 안 가시지 않습니까? 나 안 갔어요. 지금 의원 외교를 하실 수 있는 역량과 네, 지금 하셔야 여러 가지를 갖추고 계시고요. 네. 아, 단 하나만 좀 바로잡으면 아까 박균택 의원 모친상이어서 모친상이죠. 네. 아, 모친상. 혹시라도 예. 이제 거기 이제 음. 고인한테 그런 문제가 될까봐 바로잡도록 하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충원으로서 박지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더 멀리 가닿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이 어려울 때 오히려 바른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걸 초재선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개혁을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들고 나오고 중진들은 다듬고 그래도 타협해서 하자 이렇게 가는데 이놈들 아무도 안 해. 야, 우리 박지원 의원님 너무 답답해서 여러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홍근 의원이 예. 하잖아요. 박홍근 의원도 하시죠. 지금 박홍근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죠. 예. 열심히 하고 선언했는데 손해가 날망정 할 말은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도 그런 거에서 추상같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도 최연소로 제일 잘했지만 예. 내가 늘 박홍근 너하고 윤호중 이 2사람 중에 하나가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끼고 미래를 보는 저는 2사람이에요.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여러 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래도 이해훈 후보자 이야기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그거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그러면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2가지 쟁점이 있어요. 암만 얘기해도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속의 4선이 5선인가요? 그 의원 4선. 4선이 뭐 3선. 네, 3선 당협위원장이죠. 5번의 기회를 예, 받았다. 기회를 받았다. 예, 검증을 5번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뭐 침뱉기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2번째는 이해훈 의원이 답변을 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잘못했다. 갑질 같은 부분 그리고 내란 부분도 이제 질문이 떨어지면 윤석열이 잘못했다 할 건데 저는 그 측면을 봅니다. 뭐 이제 뭐 막 구체적인 어떤 뭐 인물평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가 좀 계속 주진우 의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더 본인들이 곤욕스러워질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사람을 왜 3선을 만들어줬어? 서초에. 아니 제가 그래서 그래 될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당신들이 5번이나 공천한 사람이다. 그때는 정의로운 정치인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임명한 한 4, 5일 사이에 이렇게 비리의 정치인으로 둔갑이 됐느냐 하고 페이스북에 썼더니 기사도 많이 나고 기사 엄청 났죠. 시사인은 안 나와요. 저희 오늘 시사인은 예, 지보 이야기가 내일 보수지라 시사인 갑자기 보수. 그런데 아무튼 좋아요. 저는 팬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정청래, 뭐 유시문 이런 분들은 글 쓰면 그냥 몇천 명이 하는데 저도 한 3, 4천 명 좋아요 눌렀더라고요. 그 기사도 엄청 많이 나시잖아요. 났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실력과 능력을 믿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특히 그분이 박영선 전 장관하고 친해요. 그래서 많은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서 부당한 박근혜 정부의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막아주고 국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발표를 보고 맨 먼저
이해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이혜은 후보자가 전화. 왜 전화 안 했냐? 예. 한 2,000명이 전화가 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쫙 봐서 제일 중요한 게 박지원이다. 나한테 왔으면은 나는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맨 처음 청문회 준비 장소로 가면서 기자들을 만나잖아요. 예. 여기에서 통렬하게 눈물 흘리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했잖아요. 예. 이게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잘한 거예요. 음. 자,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금도 옹호하고 따라다니고 요행을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훈 누구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검증했잖아요. 주진우 의원은 뭐 조선 의원이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좀 이름 뺍니다. 네. 방송에서도 빼고 들으세요. 네. 자기가 청와대에서 검증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번씩 공천할 때는 몰랐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반성하고 사과한 이해훈의 도덕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을 통해서 약간의 중도 세력으로 가는 그 폭넓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런 인사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훈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속 사과하고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책 대결을 해서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갑질 부분은 요즘 사실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갑질 부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야 소리 지르고 들어보니까 전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국장들이 이렇게 혼내면 잘하긴 하겠다. 약간 인턴한테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실국장들은 고위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막 사실은 저도 이제 국방부 근무 장관할 때 보면 실국장님들이 되게 높으신데 장관님들 오시면 정치인들이 오시면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옆에 딱 잠깐 한 1, 2년 모시고 있다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기획재산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해훈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그러면 그 실국장들이 함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인상적인 게 꼭 그래서 욕하라는 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높은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뭐 좋은 건 아니면 약간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사람한테 이렇게 혼낼 때 혼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너무 옹호한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갑질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 충격적 용어를 쓰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충효 사상이에요. 예. 이걸 교육했는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많이 쇠퇴했어요. 예. 우리 딸이 이 방송을 보면은 아빠 왜 또 내 얘기해 했겠지만은 대한항공 그 딸하고 우리 딸하고 친구예요. 고연아. 예. 야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냐? 땅콩 태양의 주인공. 아빠 나는 소리 안 질러? 자기 딸이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딸 우리 딸도 얼마나 집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야 너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잘못이에요. 네. 잘못했으니까 이해훈 장관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네. 겁니다. 네,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윤석열, 김건희, 장동영, 나경원 이런 족속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이 좋죠. 결국은 성공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야기로. 예, 국민의힘 얘기 하게 만드시려고. 네, 아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데 칼을 제대로 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네, 네. 저 제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뭐 사실은 유사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 지금 당원권 2년 예. 전기했는데 그게 전초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고 사실 조사가 끝나서 올렸단 말이에요. 윤리위원 지금 됐고 이래 된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와. 보입니다. 예. 예. 가장 큰 징계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한동훈은 자업자득한 거예요. 자업자득인가요? 정치판에 들어서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요. 아니 창동혁이 너는 공천 안 줘. 전환기를 공천 줘. 했을 때 끝난 거예요. 아, 그때 이미 시그널을 그렇죠. 보냈다. 예, 예. 그러면은 또 장동혁은 변신의 천재야. 오. 한동훈 당 대표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충성을 바쳤어요. 예. 이게 자기가 잡고 나서는 한동훈을 놔두면 내 앞길에 문제가 된다 하니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치기 전에 그래도 한동훈은 저는 평가하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의 네. 좌파 의원들을 보내줬어요. 예. 더 큰 것은 그 마에 200석이 우리 진보 민주당 세력들이 안 돼가지고 모든 것이 안 됐는데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워줬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이것은 예. 높이 평가해야 돼요. 가장 잘했던 일이죠. 사실. 잘했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윤어게인 하면서 한다 하면은 그때 나왔어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나와라. 예. 나와서 유승민,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출발해야 미래가 있다. 예. 그런데 내가 대통령 후보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보수 우파의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시키는데 내 임무가 있습니다 했으면 성공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거기서 붙어가지고 장동혁한테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안 준다고 전환기를 주고 안 준다고 하는데 거기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자업자득했어요. 바보예요, 바보. 아. 판단 미스. 정치인들은 타이밍이죠. 예. 자기가 언제 치고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치고 나가야 될 기회들이 그런 타이밍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간도군이라고 지었지. 안타까워요. 예. 급기야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 간도 보고 장동혁 간도 보고 마지막에가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했을 때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 잘했다고 했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하지 이렇게 썼죠. 하지 말아야 예. 돼요. 아마 그게 지금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하려 그러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오케이 하든지 해줘라. 근데 보면 결국은 장동혁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한동훈 전 대표의 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를 따르는 친한계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간동훈 입에서 어떻게 김병기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뭐 수사받으라고. 김병기 자기는 안 나갔잖아요. 의원만이 아니라 특검에도 안 모두를 다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아, 그래서 예. 이 사람의 크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처음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 자기는 국회의원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간다, 대통령으로 간다는 소리를 예. 했잖아요. 사실상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 당신은 아직 덜 익었다.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다. 떨어지잖아요. 그 이야기 오래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왜 삼김이 몇 선을 하면서도 꼭 국회로 갔느냐. 왜 문재인이 이재명이 국회로 가서 대통령이 되느냐. 역사를 모르고 검찰에서 밤낮 잡아다가 못된 짓거리만 하니까 명령하면 될 것 같이 천만의 말이에요. 네. 안 돼요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이것만 하나 더 네.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 사건이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자꾸 이게 반발을 하면 할수록 문제인 거예요. 가장 나쁜 게 업무방해죄 성립할 여지가 예. 있거든요. 왜 성립하냐면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한데요. 한동훈 대표 내지 그 관계자가
아이디를 여러 개를 확보해가지고 거짓으로 많이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 진영구 그분이 올린 것 중에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연배 예, 사람이 애들이 쓸만한 쓰는 단어가 용어들을 아니다. 그런 것들을 예, 썼다고 예. 가정했을 때는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정당 업무, 정상적인 정당 업무를 방해.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크게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형사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할 수 있다. 한동훈이든 아. 아니면 그걸 했던 사람한테.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있다고 보시는 봅니다. 거네요. 예. 정치를 예. 여의도 문제를 자꾸 법적으로 서초동으로 끌고 가는 것이 큰 잘못이에요. 예. 한동훈은 법적으로 무슨 위계 방해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본인은 모독적으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모르기는 왜 몰라요? 음. 아 그럼 몰랐으면 책임지나요? 그러면 몰랐으면은 지금 저는 몰랐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아, 하고 사과를 하고 예. 용서를 빌어야죠. 음.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자격 상실죄니까 아, 유수인 이 중요한 시간에 한동훈 얘기하는 것은 전파 낭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곧 한중 정상회담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관전 포인트만 두 분이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중요하죠. 예. 새해 첫,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 국빈 손님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관계 회복의 부분일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 나쁘게 한다고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고. 예. 거의 정상화 회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잡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문제는 이제 마두로 이제 문제 그 얘기가 좀 베네수엘라 문제될 이슈가 수 있을 것 있어서 같긴 한데 예. 우리 대통령께서 잘 또 답변하시고 그 관계 회복 부분만 한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어떤 회담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갑자기 마두로 이야기 꺼내지는 않겠죠? 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미국이 주권 국가인 예.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서 대통령 내부를 잡아온다 예. 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음. 그래서는 안 돼요. 1993년 1월 3일에 파나마에 노리에가 장군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실상 대통령인데 거기도 마약으로 잡아왔더라고요. 예. 그때도 나는 이게 미국이 깡패 국가 아니냐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미국 법상 마약은 외국 사람들도 잡아다가 국내 법으로 재판을 지금도 해요. 그런 상황으로 하는 지금도 거예요? 그런 네. 상황인데 사법 절차를 밟고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하는데 장관급이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대만 문제가 가장 커요. 예. 미국도 가장 크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예. 이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다 풀어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꼬치꼬치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렇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보고 일부 언론들이 김정은이 쫄았다. 저는 안 쫄았다고 봐요. 늘 이라크에서 핵기술자들 그렇게 드론으로 했을 때도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 비밀 생활을 하는데 저는 평화는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전쟁, 저런 공격은 핵을 강화시킬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핵 강화의 빌미를 주고 또 김정은으로서는 자신할 거예요. 미국은요 철저한 상업주의 국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원가를 뽑아낼 때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북한 공격해봐야 뽑아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원가도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시진핑 방중을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의견을 갖출 것이다. 늘 지금 김정은은 가장 해피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병해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러시아에서 생필품 특히 2% 부족한 미사일, ICBM, 탄도미사일 등 기술을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승절에 중국을 간 것은 김정은이 미국과 접촉을 하려면은 반드시 중국의 의견을 들어요. 예. 그래서 갔던 거 아니에요? 또 저희들도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 문제를 정리해 줬고 또 시진핑도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아는데 그러한 문제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령 예. 경제 문제를 잘 풀고 오실 거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이미 상당한 조율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이다. 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어요. 내 예측이 왜 이렇게 틀리지? 우리 정치 구단도 엇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말지어질지는 저희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또 뒤에 일정 있으시니까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사랑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의장님 꼭 되세요. 네, 끝까지 화이팅! 의원님 이제 시작인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훈아, 예, 우리 집안에서 영광이 나오자. 영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두 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마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장성철 소장과 짝꿍이 셀 새로운 분 누군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